교육심리 목차입니다. 네, 교육심리 목차입니다. 네, 교육심리 목차인데 이제 제1절에 교육심리학의 기초, 제2절이 우리가 발달의 기초, 그 다음에 3절이 우리가 인지 발달, 4절이 성격 발달, 5절이 도덕성 발달, 6절이 우리가 지적 발달, 7절이 우리가 동기 이론, 8절이 우리가 정의적 발달, 9절이 우리가 사회성의 발달, 여기까지가 이제 발달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심리가 1절부터 2절부터라고 해야죠. 사실은 2절부터 9절까지가 발달 심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학습 심리입니다. 학습 심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학습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달과 학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달은 유전하고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은 환경만 작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심리와 이제 발달 심리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2장은 사실은 생활지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담 심리가 주된 초점입니다. 상담 심리가 이제 주된 초점인데 결국은 이제 심리학은 크게 3개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달 심리, 학습 심리, 상담 심리,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활 지도에 이제 구질구질한 것들은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상담 심리 쪽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3개 파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 학습 심리, 상담 심리, 이렇게 이제 교육 심리학은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달 심리학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3절에 보시면은 2절은 이제 부른편 불어넣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3절에 보시면은 인지 발달에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그다음에 성격 발달에 프로이드, 엘릭슨, 그다음에 도덕성 발달은 그 두 번째 콜버거 있는데 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주요 이론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와 비고츠키, 프로이드, 엘릭슨, 거기에 이제 마샤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샤도 있고 콜버그도 있고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엘릭슨은 시험 문제가 논술형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엘릭슨은 우리가 시험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아직은 출제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지적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인지적이죠. 인지적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능, 창의성, 인지 양식, 그 다음에 감성 지능, 인적 행동 수정, 메타 인지, 이런 부분인데, 요게 이제 지능하고 창의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능하고 창의성이 가장 핵심이고, 물론 이제 나머지 인지 양식이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작년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던 게 가드너의 다면지능 이론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시험 문제가 우리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기 이론이 있는데, 이 동기 이론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기 이론은 정의적인 발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적 발달 중에서도 동기가 워낙 크니까 동기 이론을 이제 바깥으로 떨어뜨려낸 겁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이미 우리가 임용 시험에서 논술형에서도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이론은 뭐 지난번 이제 시험 문제는 뭐 기대 가치 이론하고 메슬로 이론이 우리가 같이 출제가 되었지만은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쪽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에 발달 심리학은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는 쪽입니다. 이게는 이야기할 것도 없이 뭐 이런 이론들은 뭐 항상 객관식이든지 주관식이든지 간에 늘 우리가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습 심리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여러분들 그 10절에 보시면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 이론으로서 여러분들 두 번째 나오는 파블로프,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스키너가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파블로프가 있고 스키너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파블로프가 나올 정도의 난이도는 아닐 것 같고요. 물론 뭐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스키너는 이미 시험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강화 기법으로. 강화 기법으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건 사실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생활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스키너의 우리가 강화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지주의인데 거기는 이제 정보 처리 모형을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처리 모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으로도 엄청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심리학은 워낙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될 것이 이제 많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제의 어떤 순번에 조금 밀려 있다는 것이지, 사실 정보 처리 모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왜?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기타적인 것들,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은 벤두라의 그 관찰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논술형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논술형으로 내기가 딱 적합합니다. 저게 절차를 딱 물으면 뭐 그게 한 4개 정도 답이 되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뭐 이런 정도로 쓰기도 좋고, 그 다음에 강화가 3개지 않습니까? 강화가 3개니까 이게 내기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벤두라의 관찰학습은 시험 문제로 이제 한번 출제가 이미 되었다. 근데 이건 사실 나와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수험생들은 거의 다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위 이론도 조금 있기는 있죠. 전위 이론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전위 이론을 논술형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아직은 적절치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이 워낙 출제가 될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달 심리하고 학습 심리를 좀 중요한 키워드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 심리는 뭐 요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게 행동주의 상담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결국 이것하고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그죠? 이 부분하고 이거하고 지금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다루어주면은 이쪽에 상담